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떠나요 둘이서 모든 것 훌훌 버리고. 안녕하세요,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제주 산책입니다. 제주 산책은 국민TV 조합원이자 토종 제주인이 운영하는 여행사로 여러분이 제주 여행을 합리적인 가격에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지? 믿을 수 있을까? 바가지 씌우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들 모두 날려버릴 수 있는 여행사 제주 산책. 국민TV 조합원이자 토종 제주인이 운영하는 제주 산책. 제주도 여행을 가려고 고민 중이라면 검색창에 제주 산책, 제주 산책을 검색해보세요. 네, 김용민 PD와 함께하는 국내 뉴스, 조간 브리핑 듣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딱 한 사연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경향신문 11면에 나와 있는 기사인데요. 용수군이 있습니다. 이름이 용수입니다. 2009년까지만 해도 베트남 여성과 한국인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의 아버지, 그러니까 베트남 여성의 남편이지요. 한국인 남편. 이 사람은 언제부터인가 용수가 자기 아들이 아니라고 의심을 합니다. 결국 유전자 감식을 했는데요. 결국 이 한국인 남성 자신이 이 용수의 생부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암 선고를 받고 투병 중인 상태였던 이 남편은 부인과 이혼을 하고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뒤 베트남 여성은 아이를 시댁에 맡기고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자, 이후에 이 용수는 사망한 남편의 여동생이 입양해서 키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동생이 오빠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서를 발견합니다. 보니까 오빠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친생자가 아닌 걸로 확인됐으니까요. 예. 그러더니 이 여동생은 분노하고요. 파양을 합니다. 입양을 이제 깨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용수는 그래서 2010년 7월에 부산 강서구의 한 보육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이것만 해도 참 불행한 사건인데 말이죠. 이후에 이 여동생을 비롯한 그 숨진 남성의 가족들은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합니다. 현재 그 법률적으로는 용수가 그 남자의 아들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남자의 아들로 하지 말아달라 이런 소송을 한 거지요. 결국 그렇게 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용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판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한국 국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보육원에는 그래서 이 용수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중단됐습니다. 무국적자라는 이유입니다. 보육원은 지원금이 끊긴 상태에서 용수를 양육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증이 없는 용수가 병에 걸릴 때마다 고액의 병원비를 내는 것도 걱정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경향신문에 있네요. 예. 그러니까 고모라고 생각했던 분이 이제 키우다가 예. 이 친생자가 아니니까 네. 입양을 이제 깨고 예. 또 소송까지 걸어서 네. 이 친자 관계가 아닌 걸 법적으로 이제 확인을 받은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결과에 따라서 이제 정부가 우리나라 국적이 아니기 때문에 보육원에서 지원하는 돈 정부가 지원할 수 없다. 예. 뭐 제도가 그렇다고 하지만 너무 좀 매정하고 비정한 거 아닙니까? 용수가 뭔 잘못이 있어요? 뭐 잘못한 게 있어야지. 애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런 말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24일 경기도 파주에서 추락한 무인기 그리고 31일이었죠. 백령도에 떨어진 무인기. 네. 이게 북한이 보낸 무인 정찰기일 가능성이 크다. 지금 당국이 그렇게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보수 신문들이 좀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선일보는 파주 추락 무인기가 촬영한 사진을 입수해서 실었는데요. 청와대 바로 위에서 20여 초 비행하면서 근접 사진 촬영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중앙일보는 파주에서 발견된 이 항공기에서 영상 송신장치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예. 합동조사팀 관계자 말인데 그러니까 이걸 촬영해가지고 북으로 보낸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송신장치가 있다는 걸 보면 말이죠. 동아일보 제목은 상상력에 기반합니다. 북한의 무인기, 청와대 테러해도
못 막을 판이다. 이 무인 정찰기를 발전시켜서 폭탄을 장착시켜가지고 테러 목적지를 향해서 이렇게 발진케 한다. 그 타격을 입힌다. 그러면은 청와대도 여기서 안전지대가 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현재 대비태세로는 무인 정찰기가 다시 날아와도 청와대에 근접하기 이전에 완벽하게 차단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 대지포 보면 이게 진짜 북한에서 온 게 맞다 보면 예. 뭐 사실로 확인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예. 박정희 시대 때는 이제 김신조가 내려왔고 네. 예. 박근혜 대통령 때는 지금 무인 정찰기가 내려온 셈이 되겠군요. 이 방법과 도구 형식이 조금은 달라도 뭐 하여간 많이 흡사합니다. 예. 북한 관련 이슈가 필요 이상의 공포감을 야기시킨다. 이런 지적도 있죠. CBS 노컷뉴스 논평 섞인 기사를 보겠습니다.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 항공기는 초보적 기술 수준의 무인기로 판명됐다는 점, 이 점을 왜 다른 언론들은 주목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화질이 조악하다 못해서 구글 어스 수준에도 못 미친다. 군 당국은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백령도에 추락한 무인기 역시 미국 NBC 방송이 인용한 전문가의 말을 빌려보면 골동품으로 여겨지는 아주 오래된 무인기다. 이런 평가입니다. 한마디로 북한 정찰 수준이 매우 조악하다. 이런 점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우리 국민라디오 진행자인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한미연합훈련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북한이 불안한 마음에 정찰을 한답시고 정찰기를 띄운 건데 기술이 형편없다는 점에서 오히려 북한의 약점이 드러났다고 본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예. 몇몇 신문이 북한이 이걸 청와대 테러에 이용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 네. 예, 그럴 가능성도 있다. 거의 단정적으로 보도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 미국의 판단대로라면 이 골동품도 못 잡아내는 우리 군의 경계태세 네. 이게 더 공포스럽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군이 골동품 수준의 무인기조차 잡아내지 못한 그런 반증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백령도에 침투한 무인기의 경우 공군이 저고도 레이더로 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신고로 추락한 것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북한이 한 것으로 생각한다. 뭐 이러면서 일단 북한 소행이라는 결론부터 내렸습니다. 예.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군은 저고도 탐지 레이더를 수입하는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지난 2011년 이란이 최첨단 스텔스 기술에 미국 무인기를 눈으로 보고 격추시킨 것을 감안하면은 논의의 초점을 북한의 소행 여부에 맞출 것이 아니라 군의 허술한 감시태세에 둬야 한다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CBS 노컷뉴스와 인터뷰한 익명을 요구한 한 북한 전문가의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이슈를 북한이 그랬다. 북한이 잘못했다는 단순 논리로 설명하는 것은 문제 해결과 대안 도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공포감 때문에 이성적 판단이 마비됐던 역사의 사례들이 남의 일이 아닌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예, 이 얘기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사실이라면 이제 북한의 정찰 수준 드러났다. 예. 이게 뭐 성과라면 성과라 할 수 있는데 우리의 대공 방어 수준도 드러났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북한이 딴 생각을 못하는 건 우리 주민들의 신고 정신. 네.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결국 간첩 증거 조작 문제, 이 궁지에 몰린 정권, 안보 위협은 실제적인 것이다. 이거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예, 조중동에 이 기사가 완전히 가려져 있어서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오늘 조중동이 외면한 큰 뉴스가 한겨레 일면에 실렸습니다. 어제 그렇지 않아도 슬쩍 오늘 띄우긴 했는데 국정원 김모 과장, 즉 김 사장, 윗선인 이모 처장, 그러니까 3급의 대공수사단장, 이 사람이 증거 조작 졸거나 딴짓하지 않는 이상 당연히 증거 조작과 관련해서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루가 지나니까 이번에는 2급으로 올라갔네요. 예. 국가정보원이 나라 밖에 파견된 요원에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 조작 관련 지시를 전달할 때 활용한 전문이 2급인 대공수사단장의 결재가 있어야 하는 문서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이모 처장은 당연하고 그보다 더 윗선인 2급 대공수사단장이 결국 결재를 한 문서였다.
그럼 뭐겠습니까? 2급 단장. 자, 그렇다면은 이 지휘부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일각에서는 지난해 5월까지 대공수사단장이었던 김모 씨도 조사해야 한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김모 전 단장은 유호성 씨 수사를 위한 태스크포스의 일종인 종합반 반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정원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인사는 김모 전 단장은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의 조작에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지만 유 씨 사건을 초기부터 주도한 사람이다. 1심에서 불거진 증거 은닉, 여러 의혹을 밝히고 이 사건을 총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김 전 단장 조사가 필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 전 단장 뿐만 아니라 현 단장, 최 예. 단장 이 사람까지도 당연히 수사가 돼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앞서서 권모 과장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이제 시도했던 권모 과장 그리고 김 사장으로 불리는 김모 과장 이 두 사람 선에서 꼬리를 자르려고 했던 검찰로서는 그 상부 윗선을 계속 살펴보니까 3급 더 올라가서 2급까지 이렇게 발견된 셈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은 지금 한 단계만 더 올라가면요. 네, 대공수사국장이 되고요. 네. 하나 더 올라가면 이제 2차장이 됩니다. 그 위로 남재준이 남재준이 있습니다. 예. 네. 예, 과연 또 이 말씀하신 그 최 단장 네. 이게 결재권자였다는데 예. 여기서 그칠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예. 갈수록 윗선에 대한 수사는 좀 네.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한겨레 지면에 최동욱 불법 사찰 수사, 네. 핵심 검사 또 업무 배제 네.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아무리 봐도 청와대를 매우 불편하게 할 수사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국정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 말이죠. 예. 자, 그래서 이 수사 검사들 그 자리를 보존할 수 있을지 참 염려가 됩니다. 관련해서 이 기사를 소개해드리려 하는 겁니다. 이 통상 그 권력에게 불리한 사안은 남몰래 은폐하면서 진행하기 마련인데 이번 그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방해부터 시작해서 최동욱 찍어내기 또 최동욱 주변 사람 신상 털기 같은 경우는 청와대가 야 내가 한 일이야. 그러니까 수사하지 마. 나 기분 나빠. 아예 대놓고 선언하듯이 밀어붙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걸 수사하려면 특검을 하든가 이러면서 말입니다. 결국 특검밖에 없습니다. 변수는 야당에게 질기고 강력한 투쟁 의지가 있느냐 이건 것 같습니다. 자, 서설이 길었습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의심받는 아동 최모군의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된 사건 그거를 수사한 사람이 허정 대검찰청 연구관입니다. 이 사람이 수사팀에서 제외됐다는 겁니다. 자, 2월에는 이 사건 주임 검사였던 오현철 부장검사가 수사팀에서 빠진 바 있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은 허정 검사는 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 수사팀에서 빠져서 대검 연구관으로 복귀했다는 겁니다. 앞서 김진태 검찰총장은 지난해 12월 취임 직후에 신속한 수사 의지를 천명하면서 수사팀에 허검사를 보냈는데요. 특수부 출신인 허검사는 수사를 주도했고 오현철 부장검사가 빠진 이후 이희찬 검사와 단둘이서 수사를 계속해왔습니다. 자, 이번에 허정 검사가 배제되면서 수사가 별다른 성과 없이 서둘러 마무리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자, 허정 검사의 이 수사팀은요. 청와대 무려 4개 수석비서관실 그곳에서 예. 이렇게 최동욱 불법 사찰과 관련한 여러 정황들을 이렇게 파악을 했었습니다. 자, 이런 수사 성과가 나오니까 이번엔 또 핵심 검사를 또 배제를 시키는 이런 무리수를 쓰고 있네요. 이건 뭐 아무리 봐도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정권 차원의 인사조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예. 오늘 한겨레는 박근혜 정부의 규제 개혁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짚어내는 그런 기사를 또 실었습니다. 예, 이른바 그 시나리오가 있었던 박근혜식 끝장 토론. 거기서 푸드트럭이 거론됐죠. 예. 트럭에서 음식물을 파는 이런 푸드트럭 말이죠. 조선일보가 당시에는 10여 년 수건이었는데 5분 만에 카카덕에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예. 어떤 식으로 해결됐느냐. 푸드트럭 합법화입니다. 그런데 한겨레는 푸드트럭 합법화가
속도전에 몰두한 정부의 허술한 규제 완화다라고 지적합니다. 실효성이 없고 서민들에게 어떻게 피해를 줄 수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예. 정부의 후속 대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원시설, 그러니까 놀이공원, 리조트, 스키장 이런 곳에서 그 안에 들어가서 푸드트럭을 영업할 수 있도록 합법화한다는 겁니다. 못 들어오게 하면은 합법화 대상이 그만큼 줄어들겠네요. 그 놀이공원이 뭐 리조트가 그리고 스키장이 나라 거면 모르겠지만 예. 뭐 사기업 거면은 그 사기업이 본인들 음식 팔고 그렇지 뭐 푸드트럭 들어오라고 하겠습니까? 그 푸드트럭 들어오면 나가. 그럼 나가야 돼요. 아니면 자유이용권 뭐 끊어서 들어오라고 하든지. 대형 놀이공원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은 푸드트럭 합법화의 최대 효과는 일자리 창출인데 실적이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대형 놀이공원 빅3 가운데 하나가 서울랜드인데 음식을 파는 야외 간이시설을 100%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외부 푸드트럭 들어온다고 했을 때 들어오세요 라고 하겠어요? 들어올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예. 전국의 유원시설은 355곳인데요. 이 가운데 놀이공원에서 이들 세 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무려 80%가량입니다. 나머지 유원시설, 이 빅3 놀이공원 아닌 다른 지역에 가서 영업한다 하더라도 유원지에 내야 하는 임대료와 푸드트럭 개조 비용 이런 거 합치면은 청년이나 영세 자영업자, 기존 노점상이 감당하기 큰 액수입니다. 네. 게다가 또 법이 이렇게 또 충돌을 하는군요. 과일을 트럭에서 팔면 불법이고요. 예. 음식을 팔면 합법이라는 겁니다. 야, 이게 정말 참 생각 없는 끝장 토론에 실소를 금할 수 없는 그런 단면입니다. 오늘 한겨레 일면에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예. 푸드트럭 이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풀빵 장사를 해봤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좀 자문을 구했어야 하는 뭐든지 다 해보셨던 우리 이명박 전 그렇죠. 대통령에게 여쭤봤었어야 할 예. 일이었습니다. 네, 일자리 창출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예. 학교 옆 호텔 규제 풀면 일자리 창출된다. 네. 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건 또 믿을만 합니까? 한겨레 사면에 관련 기사가 있는데요. 314개 객실이 갖춰진 관광 호텔이 문을 열면요. 규모를 둘러싼 논란도 있겠지만 어쨌든 새로운 일자리는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나라 호텔의 경우 서울 중심에 있는 특 1급 호텔에서조차 비정규직이 절반을 넘어서는 등 일자리 질이 열악한 실정이라는 겁니다. 비정규직으로 전락한 호텔 노동자들은 월 100만 원 안팎의 저임금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뭐 일자리 창출 때문에 학교 옆 호텔 못 짓게 하는 이 규제 없애라.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를 했는데 예. 아주 질 낮은 일자리만 창출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또 주민들의 불안과 갈등도 커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영등포 호텔 예정지 옆에 있는 한신아파트 입주자 대표는요. 부총장은 얼마 전까지 주민들을 찾아다니면서 절대로 호텔 세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했는데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 이후에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입주자 대표 걱정은 이렇습니다. 호텔만 생기면 뭐 그럴 수도 있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호텔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그 주변에 유흥업소까지 생긴다는 거죠. 아이들 교육 환경에 대단히 큰 문제점이 야기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공인 인증서 문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 역시 화제가 됐던 뭐 규제 협파의 어떤 한 요소였는데 천송이 코트인가요? 예. 뭐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여기서 여주인공이 입고 나온 옷인데 한류 열풍에 빠진 외국인들이 이 천송이 코트를 사려면 한국 쇼핑몰을 이용해야 하고 그렇다면 공인 인증서가 있어야 하는데 외국인에게 인증서가 발급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민원이 제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인증 기술을 도입하라. 이게 정부 방침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금 공인인증서는요,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이 면제가 됩니다. 근데 정부가 하라고 하는 것은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 새로운 인증 기술을 도입하라는 겁니다. 부담과 비용을 다 떠넘기고 말이죠. 업체에다가 말입니다. 정부가. 금융위 관계자는요, 보안 문제에 자신이 없는 업체들은 공인인증서를 계속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대책도 없고 지원도 없고 그냥 무조건 하라.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런 식의 명령과 강제. 이것도 규제 아닙니까? 예. 끝장 토론 때는
사실 중소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예. 근데 이 규제 개혁하면 결국 그 자리에 안 보였던 재벌들이 좀 큰 덕을 볼 것이다. 네. 이런 분석이 지배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중소기업인들만 나와서 규제 개혁을 목소리 높여서 중소기업인들 그렇게 대기업도 아니고 중소기업인들이 주로 혜택을 보겠구나. 이런 상징 효과가 있었어요. 근데 한겨레 오면을 보면 말이죠. 그 토론에서 중소상공인들만 주로 발언권을 얻은 것은 정부의 정무적 판단이었다라는 한 정부 부처 고위 관계자의 말이 있었습니다. 예. 대기업보다 중소상공인을 앞세우는 것이 국민들로 하여금 규제 완화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 말은 그 생중계된 끝장 토론 회의 참석자는 청와대가 골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기업들과는 따로 만나고 계세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주회사 규제 완화, 의료 영유화 여기서 착착 해결해 주셨습니다. 경제민주화, 개한테나 갖다 주라. 이런 취지가 읽혀집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조간 브리핑 김용민 PD였습니다. 먼저 정부 여당에 묻겠습니다. 기득권 내려놓기의 상징이었던 기초공천 폐지 공약은 어떻게 됐습니까? 왜 대선 공약 폐기를 여당의 원내대표께서 대신 사과하시는지요? 충정이십니까? 월권이십니까?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에게 너나 잘해라며 원색적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방송 3사의 보도는 어떠할까요? SBS는 그런대로 팩트만 간명하게 전했습니다. KBS는 아예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막말 욕설도 아니고 아버지의 불행한 전철을 밟지 말라는 새정치연합 양승조 최고위원 발언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KBS 아닌가요? 대선 불복 발언에 이어서 이번엔 민주당 최고위원이 대통령을 두고 선친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여당은 출당과 제명을 촉구했고요. 곤혹스러워진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입장을 밝힙니다. MBC는 어떨까요? 여도 야도 다 같이 잘못했다며 물을 탑니다. 국회에선 연일 상대당의 연설 도중에 야유를 보내고 양측이 서로를 비판하며 맞섰습니다. 기초공천 폐지 문제와 기초연금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양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 도중 고성으로 이어졌습니다. TV조선이 가관입니다. 손수조를 출연시켜서 두둔합니다. 보수 논객 황태순 씨는 최경환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며 옹호합니다. 국회 대표연설에서의 그 기초 공약, 기초무공천 공약을 갖다 뒤집은 데 대한 사과를 갖고 원내대표가 사과하는 것이 맞느냐, 대통령에 대한 충정이냐, 아니면 월권이냐, 이런 식으로 비아냥 비꼬았으니까 사실은 안철수 대표도 처녀 연설로서는 아주 부적절한 발언하신 겁니다. 아주 부적절한 발언한 거죠. 역사의 기록에 남는 공당의 대표로서 그건 누가 봐도 비꼬는 비아냥거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최경환 원내대표가 한 연설은 원내대표로서 한 연설이 아닙니다. 156명 새누리당을 대표해서 대표 연설입니다. 그 자리에는 당 대표인 황우여 대표가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최고위원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원내 최고위원이 원내 대표가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최경환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 자격이 아니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대표 자격으로서 대표 연설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고 충정이냐, 월권이냐, 월권. 한마디로 충정이라는 표현이 말이 좋아서 충정이지 아첨한 것 아니냐 이 얘기 아니에요? 새누리당의 공식 사과인데. 새누리당을 대표해서 공식으로 사과한 겁니다. 새누리당이 사과한 것이지 최경환 의원이 사과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놓고 충정이냐, 오바냐, 월권이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렸으니까 그거는 사실은 먼저 장군했으니까 먼 군 맞춰도 싸고. 이 와중에 거짓말까지 합니다.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최경환 원내대표가 오늘 보니 너나 잘해가 아니라 너나 잘하세요 그랬을 거예요. 근데 뒷번에 와글와글 시끄러운 바람에 너나 잘해로 들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부분 다시 들어봅니다. 너나 잘해라고 반말한 게 아니라 너나 잘하세요라고 존대했는지, 또 너나 잘하세요라고 했는데 뒷부분이 소음에 묻혀 잘하세요라는 말이 안 들렸는지. 충정이십니까? 월권이십니까?
저는 비판을 위한 비판. 어디 봐서 너나 잘하세요라고 말했다는 겁니까? 노종면 국민TV 뉴스K 앵커가 뉴스K 첫 방송에서 여러 얼빠진 언론들에게 한마디 던집니다. 뉴스K는 정권과 유착한 TV 방송들을 향해 과연 권력의 더러운 특혜와 삥 뜯고 웃음 팔아 모은 돈이 없어도 지금처럼 떠들썩하게 방송을 할 수 있겠냐고 묻습니다.